안녕하세요, 윤봉돈입니다. 오늘은 이제 쿠팡 콜 수행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쿠팡 지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쿠팡을 실행해서 콜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왼쪽 상단에 이제 거절 표시가 있고 밀어서 배달 수락 두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아래쪽에 녹색 바가 사라지기 전에 밀어서 수락을 누르시면 이제 해당 콜이 수락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해당 콜이 수행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제 뭐 만약에 이 콜을 수행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요 밑에를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려 보시면 전화기 표시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픽업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픽업지 매장 연락처가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고, 하단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고, 복사를 누르면 이제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뭐 다른 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뭐 매장 찾기 팁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배정 취소를 원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배정 취소가 되는 거예요. 누르시면 뭐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하는지 여기에서 뭐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파트너 지원센터 요거는 이제 고객센터죠.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연락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매장에 도착을 하시면 매장 도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길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처음에는 카카오나 뭐 카카오 앱이나 티맵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밑에 이제 카카오 앱으로 길찾기, 뭐 티맵으로 길찾기 선택을 하시면 최초에만 저게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티맵을 사용하다 카카오 내비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이제 설정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 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면은 지도를 보실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지도 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이게 굳이 뭐 이걸 사용해라 저걸 사용해라 뭐 그렇게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근데 제가 두 개 다 써보니까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이제 지도 사용법은 지도를 이제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이게 지도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왼쪽 상단에 나침반 표시가 떠요. 그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제 동서남북 기준으로 지도가 다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돼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이제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픽업지가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에, 지도상으로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있는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쿠팡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경로를 표시해줘서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뭐 또 헷갈리다는 분들도 계시고, 꼭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도상에서는 밑에 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위로 가는 거나 지도 좌측 우측으로 가는 거는 회전 방향이 똑같습니다. 우측으로 있으면 우회전을 하시면 되고, 좌측으로 있으면 좌회전을 하시면 돼요. 위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같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지도상에서는 왼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방향이 지도 밑으로 이동을 할 때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좌측이나 우측 위로, 지도 위로 갈 때는
회전 방향이 똑같다. 단 지도 아랫방향으로 갈 때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고정으로 지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끝입니다. 뭐 크게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내가 어느 지도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회전하는 방향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도는 왼쪽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네, 우회전을 했죠. 지도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쭉 직진을 합니다. 지도를 살짝 축소해 보시면 이제 제가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 앞쪽에 가서 우측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좌측 우측 뭐 위로 진행할 때는 회전 방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쭉 가다가 이제 우회전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저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그 길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는 길로 가셔도 됩니다. 뭐 크게 이거는 얘네들이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 표기를 해 놓은 거지 경로를 이렇게 해서 니네 요금을 이렇게 준다라고 쿠팡에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조금 지름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지름길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강남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콜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날 갔던 매장이 어디 있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 번씩만 생각을 자주 이렇게 해서 그냥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어디 있었지 요런 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게 아무래도 콜 수행을 하다 보면 같은 매장도 자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자주 갔던 매장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제 느낌이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은 어디 뭐 역삼역 근처에 있구나 뭐 이런 거를 기억해 놓으시면은 다음번에는 굳이 뭐 지도를 안 찾아봐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경험치가 그만큼 쌓이는 겁니다. 이제 쭉 직진을 해서 강남도 차가 막히면 답이 없어요. 날이 추워지면 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교통량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교통량이 이렇습니다. 강남은. 그리고 햇빛이 역광일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차량이 잘 눈에 안 띌 때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게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쭉 가죠. 쭉 가서 이제 요번 사거리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죠. 위쪽이랑 좌측 우측은 회전 방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시면 되고 또 위로 올라가는데 또 우회전이 나왔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좀 하시면은 며칠만 하시면은 위로 갈 때는 그냥 똑같고 뭐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고 하실 분들은 꼭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뭐 내비게이션 보고 하실 분들은 크게 이게 상관이 없지만 근데 내비게이션의 단점이 있죠. 너무 큰 길만 알려주기 때문에 골목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차가 막히거나 할 때는 골목이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매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매장 도착 버튼을 누릅니다. 매장 도착 버튼을 누르면 주문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주문번호가 나오게 되고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수고하세요. 이제 뭐 매장에 음식이 저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리 중일 수도 있고 음식 놓아져 있는 곳은 매장마다 다 다르니까 일단 매장에 들어가시면 한번 음식이 있을 만한 곳을 한번 쓱 스캔해 보는 거예요. 쓱 둘러보고 음식 놓는 곳 같은데 음식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주인분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그러면은 뭐 몇 분 기다려라, 아니면 금방 나온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뭐 고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위로 진행을 하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는 지도상에 내가 움직이는 곳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되고, 이제 지도상에 이제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는 이제 회전 방향이 거꾸로가 된다, 지도상에서.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지도를 보시는데 이제 수월하고, 이거의 장점은 지도를 크게 이제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대 정도만 잠깐 이렇게 뭐 차량이 정차했거나 서행을 한다 그럴 때 이제 확대를 해서 목적지가 어딘지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수월하고, 이제 두 번째 내비게이션 사용 방법은 지금 이제 제가 가는 진행 방향으로 이제 맞추는 겁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가니까 그 방향으로 길을 똑같이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전 방향이 똑같아지겠죠, 어디로 가든. 이제 제가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좌회전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측으로 트는 겁니다. 좌회전을 했을 경우는 우측으로 틀고, 우회전을 했을 경우는 좌측으로 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지도 확인하면서 좌회전, 우회전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방향적으로도 헷갈릴 게 없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회전할 때마다 그 방향 쪽으로 지도를 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행이 조금 서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운행하면서 지도를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죠. 한 손으로 운행하는 것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면 그것도 가능은 해줍니다. 근데 조금 위험은 해요. 지금 지도 뭐 표시 말고 여기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그럼 우측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측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서 또 우회전을 할 거예요. 우회전을 하면 우회전을 하시게 되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좌측으로 90도 틀어주면 또 진행하는 방향이랑 마찬가지로 방향이 맞아지겠죠. 그럼 이제 뭐 저는 이제 끝까지 직진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맞춰주니까 방향이 헷갈릴 일이 없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회전을 할 때마다 지도를 계속 틀어줘야 된다는 거,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이야 이제 뭐 몇 동 이게 눈에 좀 잘 띄지만, 이제 밤 같은 경우 어두울 때는 동수가 안 보이는 데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가지고 이게 동수도 좀 잘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배송을 했을 경우 또 라이더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기 전에는 동수와 호수 이거를 좀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근데 이제 그 빌라가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우체통을 뒤져서라도 주소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뭐 공동현관이 있으면 이제 공동현관에서 열어줘서 들어가서 상관이 없지만, 주소 확인하시는 버릇을 꼭꼭 들여 놓으시는 게
오배송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실 때는 항상 호수 확인하시고, 이제 주차를 어디에다 해놨는지 요 층수 확인이 중요해요. 이게 조금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 뭐 지하 1층에 세웠는데 2층에 내려간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엘리베이터 여기 스티커 쪽을 잘 보시면 택배분들이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몇 동에 여기 호수가 1호는 이쪽, 2호는 이쪽, 그리고 이거는 물건 내리는 곳이 지하 2층이니까 아마 내리는 곳이 2층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세대가 사는 거, 뭐 4, 5부터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는 4, 3, 2, 1, 이쪽은 5 해서 5, 6, 7, 8 뭐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많이 해놨으니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뭐 초보 이제 픽업하는 거 기본하고, 콜을 어떻게 수락해야 되는지, 이제 거절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도 사용법,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도 사용법은 뭐 이거 말고도 각자 원하는 뭐 다른 것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요 두 가지고, 이제 각자에 맞는 거, 이제 이렇게 사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수, 감사합니다.